오늘은 건강 회복을 위한 333 법칙 두 번째 시간으로 현대 산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한 333 법칙에는 첫 번째, 멘탈과 영성이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먹거리와 의료가 잘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오늘 첫 번째, 생활 환경과 소재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힐링하우스는 하비타트 운동과 같이 세계적인 명품 건축가들의 협업을 통하여 현대인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암발생의 성별을 보면 남성은 폐암이, 여성은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남성의 암발생은 위암이 가장 많고 여성은 유방암이 많은데 남성은 먹거리가, 여성은 환경의 원인에 취약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에게서 10년간의 사망 원인으로는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원인은 대기 환경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며 여성의 폐암 환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생활 환경의 유해 요소가 여성의 암 발생 원인이 된다고 보입니다. 요리할 때 주방의 미세먼지와 유독가스가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생활 환경의 개선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환경적 요소와 재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고대 이집트 때부터 역사적으로 생활 환경에 관한 재료는 석재, 점토, 목재, 금속과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늘은 생활 공간의 화학물질과 같은 유독성 물질들이 인체를 공격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거를 위한 재료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점토와 석재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로마 제국과 고딕을 걸쳐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서도 거의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건축을 조성하고 실내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그동안에 사용했던 목재, 석재와 같은 천연 재료 대신에 철재, 화학재료와 같이 기계 가공에 의해서 빨리 만들고 다량으로 제작되는 양산 재료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도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어서 철도, 자동차와 같은 내연기관을 통해서 유독가스가 대기에 다량으로 분출되었습니다. 공장에서도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석탄을 떼거나 석유화학 엔진을 이용해서 많은 오염물질들이 공중에 분출하게 되었고, 공장에서도 밀폐된 환경에서 인간들은 유독가스와 유독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1853년도에 프랑스에서 콘크리트가 발명되면서 주택을 단기간에 그리고 고층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다량의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고 대도시의 고층 빌딩과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되어 인구는 대도시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수십 년 이상 걸리던 건축물을 콘크리트로 건설이 가능해져 대도시는 급속도로 팽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건조하기도 전에 입주를 하면서 인간은 콘크리트 속에서 나오는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건축 소재의 변화가 단순하고 빨리 만들고 대량으로 건설이 가능한 철근과 철재, 유리와 콘크리트로 건축한 건물들이 200년 전부터 확산되었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재료는 화학 성분을 사용되거나 유리와 철재와 콘크리트와 같이 양산체제로 완전히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건축은 목재나 금속이나 천연 석재를 대체하여 석유화 합물에 의하여 대량 생산성이 우수한 소재가 적용되었고 건축 재료들을 빨리 만들고 저렴하게 만들고 쉽게 시공이 가능한 재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르코르비제라는 프랑스 건축가는 콘크리트를 세계화시켜서 대도시를 탄생할 수 있는 장본인이 되었고 이를 이어서 현대의 건축가들은 콘크리트 재료를 건축의 주된 소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프랑스의 마르세유에서 최초의 공동주택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기존의 주택에서 살던 사람들이 고층의 아파트 안에서 한정된 공간 속에서 생활을 하도록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좁은 면적의 고층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교통도 자가용이나 전철 및 버스를 사용하고 고층 오피스에서 근무를 하면서 현대인들은 집단적으로 유사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도심의 환경은 천연 재료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것이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청각, 시각, 촉각, 미각들은 모두 강력하게 자극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자극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수면을 통하여 면역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도시의 야간 조명은 너무 밝아서 인간의 두뇌는 야간에도 대낮으로 착각하여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야간 활동이 많아지면서 두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과 같은 흥분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기 때문에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멜라토닌과 같이 심신을 안정시키고 몸의 면역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연치유의 조건이 과거 100여 년 전에 비해서 현대인들은 매우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학 소재의 등장으로 생활 환경과 건강을 공격하는 실내 유해물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건강에 유해한 요소들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